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노랗게 봄을 안고 오셨네요.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이 계란처럼. 드니까 이런 색깔이 좋아지는 예. 거예요. 이것도 예, 나이 좋아 드신 보이네요. 건가요? 아유, 화사합니다. 오늘 네. 어쩐 일로 피부비책 찾으셨나요? 제가요, 살림하랴, 방송하랴, 뭐 강연하랴 네, 굉장히 바쁘시죠? 바쁘거든요. 맞아요. 좀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네. 생계형 아나운서로서 생활 밀착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또 몸이 붓게 되고 네. 예. 근데 갱년기 되면서 또 이게 잠을 잘 못 이루게 되더라고요. 예. 어제 제가 30분 정도밖에 못 자고 이렇게 생방송에 나왔는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잠을 또 못 자다 보니까 이 피곤이 너무나 가중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피곤한지 이렇게 네.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막 눕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세수하잖아요. 그때부터 또 피곤해요. 아. 또 눕고 싶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염증의 증상이 아닌가. 네. 이게 또 질병의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걱정도 되고요. 근데 오늘 그 알려드릴 치유 비책의 주제가 정말 제 네.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슈퍼우먼 윤영미 아나운서조차 당해내지 못하는 이것. 네. 이것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 단연 1인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내 몸속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것이 이 심장 혈관에 있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그렇죠. 있고요. 또 뇌조직에 있다면 20년 후에 치매를 유발할 수도 아유, 있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네. 네. 하지만 이것만 잡으면 건강한 삶도 유지하고 노화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치유비책 주제 암, 치매 유발한다. 조용한 암살자 만성염증입니다. 오늘 윤영미 아나운서와 함께 만성염증의 정체와 원인 그리고 염증 유발 습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윤영미 아나운서께서도 아까 이제 염증이란 말을 썼는데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염증 중에서도 만성염증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염증하면은 뭐 이렇게 볼맛 터지고 이런 게 염증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해서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네. 뭐 피곤하다든가 몸이 아픈 게 염증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 예, 건강 검진을 해봤어요. 몸이 너무 정말 갱년기 되니까 눈썹 빼놓고는 다 아픈 거예요. 온몸이 정말 예. 어디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해보면 뭐 특별한 뭐 질병은 없대요. 검사 결과. 그러다가 예. 염증 수치를 검사를 해봤더니 염증 수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몰랐거든요. 네.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이게 굉장히 내 몸에 건강하고 관련이 돼 관련이 있구나 있다. 네.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정말 염증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만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 예, 정말 병은 무서운 아는데 참 네. 만성염증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미 아나운서의 증상에 대해서? 이영미 아나운서는 딱 보니까 아까 생활 밀착형 슈퍼운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염증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바빠가지고 네, 네. 저기 최혜정 씨, 네. 그 동물 있잖아요. 동물 중에서 염증 안 생기는 동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동물 중에요? 네, 있습니까? 예. 혈관이 없는 하등 동물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였네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려면 일단 혈관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아까 저기 뼈드락지 얘기했잖아요. 네. 굽는 거. 이런 건 급성염증이라고 그래요. 급성염증도 심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치료를 잘못하면 당뇨 환자가 급성염증 가서 뼈 여기 골맞잖아요. 예. 당뇨 환자가 치료를 잘못하면 폐혈증이 걸리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급성염증 우리가 보다시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예, 예. 어디가 아프고 열나고 막 통증이 생기니까. 예. 그 근데 표가 나니까 이렇게. 표가 나니까. 예. 만성염증은 뭐냐? 얘는 아까 침묵의 암살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얘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안 나타나면서 몸을 조금씩 갉아먹으니까 무섭네. 자기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게 10개라고 그러면 네. 얘 8개까지 숨어 있는 거야. 아. 통증이 안 나타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까 저기 최 회장한테 얘기했지만 얘가 점점점 심해져 가지고서 혈관을 가면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심하게 돼서 만약 세포가 더 잘못되게 되면 바로 암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만성염증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내가 반만 건강한 상태예요. 숨어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물이 이렇게 예. 이게 차다가 그렇죠. 넘쳐야지 뚝이 터지는 것처럼. 네. 그죠? 네. 그 넘치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거는 뭐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은 그렇죠. 앞으로 뭐 굉장히 안 가능성이 좋은
그런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예비 환자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거 미병이라 그래요. 미병. 예, 아직 병이 아니다. 아. 근데 이제 병이 되기 바로 직전의 상태.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몸 안에 지금 이제 병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 만성 염증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3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몰라도 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거나 아니면 환경이 좀 바뀌었을 때 이게 몸으로 이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네. 질병으로 이렇게 바로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제 밑병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내 몸에 약간의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항상 좀 검진을 좀 미리미리 받아서 이 밑병의 상태부터 좀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염증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에는 왜 이렇게 곱는 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톱이나 발톱 잘못 깎거나 이렇게 뭐 운동하다가 이렇게 잘못 삐끗하면 이게 손톱 발톱이 이렇게 빠지는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뭐 발톱하고 이게 손 이제 어렸을 적에 생손 앓는다 그래서 맞아요. 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럼 고름 막 나오고 예, 맞아요. 그때는 별로 약이 없었는지 그 고약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아마 두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김현옥 씨는 좀 알죠? 이땡땡 고야. 이땡땡 고야. 까만색 왜 네, 이렇게 그럼요. 진흙 같은 거 이렇게 발랐거든요. 예. 종기에도 네, 맞아, 바르고 맞아요. 그랬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염증의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증은 그냥 네. 지금 얘기하신 염증이에요. 네. 그래서 홍종 열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붉어지고, 네. 그다음에 열이 나고, 또 붓고,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염증이라고 보는데 지금 얘기한 만성 염증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런 염증 같은 경우 는 겉으로 드러나고 그다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랑 내 몸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니까. 고름 같은 경우도 그 싸우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은 차라리 오히려 좋은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해서 다 나쁜 염증만은 아니었던 네.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만성 염증은 나쁜 염증인가요? 그렇죠. 나쁜 염증이죠. 그렇겠죠. 이게 왜 좋은 문제냐면은 염증은 없는 거네, 만성 염증은. 만성 염증은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성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몸속에 들어와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 얘가 우리 몸에 가서 예를 들어서 폐에 가서 염증을 잠깐 일으켰어요. 딴 데 가서 염증을 일으켰는데 그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염증이 일으킨 장기나 세포를 갖다가 우리 몸에서는 외부 침입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네, 네. 계속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거기에서 다른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 변이가 되면 혈관이 막혀서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포가 변이가 되면 뭐가 생기냐? 유전 변이가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G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나쁜 거 한테 보여주겠는데 네. 좀 아까 얘기했듯이 급성 염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에 의해서 부종나고 열나고 통증나고 특정 부위가 아프다가 네. 이것도 문제는 뭐냐?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당뇨 같은 사람들은 전신으로 번져서 폐혈증 같기 때문에 이것도 사망할 수가 있는데 만성염증은 뭐냐? 비만, 스트레스, 뭐 흡연, 식품 첨가물, 거기다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원인 건데 자체가 이거는 다르네요. 그렇죠. 네. 증상 자체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온 몸으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 이게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네, 네, 앞으로 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스트레스 점점 많아지죠. 그렇죠. 미세먼지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미세먼지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거 따지면 그 만성 염증은 최근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주의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왜 네.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큰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께서는 네. 염증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겠죠? 쭉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위염도 네. 아, 위염. 염증이잖아요. 그러네, 염이니까. 네. 위축성 위염인가요? 네. 뭐 네. 그거를 늘 이제 제가 달고 살아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이라든가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도 좀 먹다가 뭐 몇 달 먹다가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매번 검사할 때마다 위축성 위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암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경험을 했던 건 뭐냐면 한 몇 년 전에 제가 폐렴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폐렴. 폐렴도 앓으셨어요? 근데 저는 폐렴이 그냥 감기가 좀 심한 거겠지라고 예,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제 평생 가장 아팠던 기억이에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호흡이 안 되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일 다 못하고 예. 거의 누워서 그냥 거의 시체같이 예.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기침이 한 번 나오면 막 예. 10분, 15분씩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어르신들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르신들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 원인 중에 그러니까. 폐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폐렴, 예. 그러니까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게 폐렴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염하면은 뭐든 네. 우리가 비염,
코에 생기는 거. 네. 인두형, 그럼 인두에 생기는 거. 췌장염. 폐하면 그렇죠. 폐렴. 췌장염 하면 췌장에 생기는 건데 네. 그 염증이 생기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이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영미 아나운서 아까 그랬다고 그러고 아까 좀 아까 김용 아나운서 얘기했던 어르신들. 예. 저희 예. 아버님도 87에 폐렴 걸리셨다가 예. 퇴원하기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나쁜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성 염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얼리 간다고 그랬죠?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 그 어떤 만성 염증이 되면은 어떤 병으로 발전할 수 중요하네요. 있나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네. 예, 자, 만성염증 방치하다 큰 병 키운다. 먼저 첫 네. 번째부터 보면요. 염이 이것 되는 건 시간 문제. 예. 염이 이혼이 되는 건 시간 문제. 뭘까요? 남편한테 염증을 느끼면 그거 아니에요? 아 남편한테 염증을 그렇게 느끼면 되면 이혼이 그러네. 우리 사람 관계에서 난 이제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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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심해 염증 나 그렇죠. 이런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만큼 염증이 무섭다는 그러네. 거죠. 그 이혼이 똑같잖아요. 다음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이혼이네. 암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아까 그러네요. 얘기했지만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 오래되면은 예. 진짜 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위염이 위암 간다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해보니까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게 되면 네. 그게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병을 일으켜가지고서 예. 거기다 또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위암이 더 잘 생겨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염증이든지 만성이 돼가지고서 오랫동안 가게 되면은 네. 암으로 변할 수가 있고 간염하면 또 뭐가 생기죠? 간암 생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암이 생긴 다음에 전이 되는데도 염증이 있으면 더 많이 전이가 됩니다. 피 속에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그 염증이 없는 암도 있고 염증이 있는 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암이라는 거는 뭐든지 염증 세포가 있어야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암도 일종의 염증이라 생각하면 돼. 거기서 나쁜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생기나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게 염증이 암 되는 그 확률이 퍼센테이지, 지금. 확률이 나오네. 네. 예.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나요? 기관지염하고 네. 그죠? 예, 예. 와.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되는 염증에서 거고요. 암으로. 예. 특히 식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은 발의 식도라고 그래가지고 예.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이 예. 식도 맨 밑에 끝에가 자꾸 찢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그럼 얘가 바로 암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네. 거고요. 네. 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성 위염에서도 3% 정도가 만성 위염이 그러네. 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모든 염증은 암으로 예. 갈 수가 있다. 하고 생각하기 중요해요. 폐암이 보니까 24% 가장 높을 때는 굉장히 가장 높네요. 위험하네요, 확률상으로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폐암 많이 걸리시나 봐요. 네. 예.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염증이 뇌혈관에 발생하면 이게 된다. 네. 뭘까요? 뇌혈관에 가면은 뭐 이거는 그렇죠. 건망증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비슷한 거. 치매. 예. 치매네요. 건망증은 뭐 깜빡깜빡 하는 거니까 아니 괜찮은 염증하고 건데. 치매랑도 관련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네. 최혜자 아나운서가 염증이 심하게 되면 20년 뒤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이게 바로 검사를 이거네요. 해봤어요. 40, 50대 성인 속에 그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해봤더니 성인의 혈액 속의 염증 수치를 갖다 측정한 다음에 네. 20년 뒤에 70대 될 때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혈액성 염증 수치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높았던 사람은 뇌 피부가 5%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뇌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피가 작아졌는데 이 경우 치매 위험이 무려 3배나 올라갑니다. 왜? 뇌 속에 염증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요. 뇌세포가 죽게 되면은 기억을 담당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바로 치매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사실 암과 치매 아니에요 요즘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염증이 그런 그 암이나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정말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 또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병 중에서 염자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염증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들인데 뭐 위염, 네. 뭐 장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보면 되게 많아요. 예. 위염, 뭐 장염, 폐렴, 그다음 뭐 아토피 피부염, 예. 그다음 뭐 관절염, 그러네.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어느 부분에서든 전부 다 일어날 수가 염증으로 있네. 인한 질환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심해지면은 뭐 암도 나타나고 그다음 치매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뭐 고혈압, 그다음에 뭐 루푸스, 크론병 뭐 아주 많은 병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보니까 당뇨. 우리 온몸에 다 해요, 솔직하게. 그러네요. 그렇구나. 아니 우리 모든 병의 어렸을 원인이네. 적에 연병
앓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맞아, 그거는 맞아. 상관없는 거죠? 연병도 병의 그 일종이잖아요. 그것도 염증을 예.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야, 이거 굉장히 정말 무섭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으면 들을수록 생기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심지어 이것까지 불러온다. 이건 뭘까지 어려워요. 아, 우리가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더 심하게 지금 이거 뭐가 진짜 있는 이거 거죠? 말 맞추기 어려워요.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까지. 염증은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암과 치매는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피를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일으킨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울증은 이게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 우울증이 먼저냐, 네. 뭐 만성 염증이 먼저냐 네.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둘은 그냥 거의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우울증 환자들을 보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이 만성 염증 수치가 무려 3배가 높게 아. 대부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네. 염증 때문에 이게 어떤 염으로 인해서 막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기전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만성 염증이 있다 보면은 이제 계속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몸에서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만성 염증이 더 심해지고 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아우, 지금 염증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네. 염증이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저 한 가지 질문이 무섭네. 있어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 어머니가 지금 약간의 치매 현상도 아, 있으시고 지금요? 뭐 자궁암 때문에 자궁도 드러내시고 심장병에 예. 뭐 신우신염 굉장히 당뇨까지 예.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그 딸인 저로서는 예. 상당히 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아. 이런 염증도 혹시 가족력이 아. 있을 수 있나요? 염증은 가족력이라보다는 그러니까 체질이 좀 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치매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중에서 이제 아포2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단백질이 E2, E3, E4 이렇게 있는데 아우, 어려워지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네, 네. 그 숫자가 커질수록 네. 치매가 잘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꼭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피 검사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 예, 근데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께서는 염증 수치 검사라는 걸 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수치가 상당히 높다, 좀 위험하다라고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감기면 감기약을 먹고 그렇죠. 어디가 이렇게 뭐 상처가 났다면 바르면 치료를 되고. 하면 되는데 네. 염증 수치?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네.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어렵나요? 예, 그래서 예. 뭘 주의하고 예방해야 되는지 모르는 윤영미 아나운서를 위해서 예. 일상 속에서 만성 염증을 부르는 나쁜 습관들을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윤영미 아나운서의 생활 습관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본 예, 거예요. 자, 첫 번째. 24시간 중에요. 일단은 먼저. 윤영미 아나운서 맞죠? 아, 사진을- 헤어스타일이 왜요? 제 지금 동생 해가지고. 같아요? 너무 잘 나온 사진을 지금. 예. 자, 첫 굉장히 번째. 잘했네요. 네, 네, 첫 첫 번째 번째. 보니까 근데 실물이 더 낫네요, 제가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끝나고 칭찬이 꼭 볼게요. 오가는 아주 네. 좋은. 네. 자,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포도씨유하고 카놀라유 기름을 오, 입고 네, 있거든요. 아침마다 입고 계신 거 오, 보니까 오. 요리인데요. 네. 요리할 때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는 습관, 이게 왜 나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녹차기름, 잣기름 이런 걸 아침에 이렇게 한 숟가락 먹기도 해요. 네. 올리브 오일도 올리브 있고. 오일 또, 어. 이게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뭐 네. 노폐물을 그래, 좀 맞아요. 없앤다. 네. 맞아요. 음식을 할 때도 가능하면 네. 뭐 이렇게 좋은 그 기름. 포도씨유 같은 좋은 거 기름. 이런 걸 제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뭐 해바라기씨도 사용을 하고 네.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네. 몸에 좋다. 이건 뭐 맞아요. 다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먹을 때도 뭐 올리브 넣고 네. 뭐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소금만 찍는 게 아니라 참기름 네. 듬뿍 넣어서 네. 찍어 먹고 명란젓을 뭐 이렇게 먹을 때도 참기름 이렇게 참기름만 넣으면 음식이 갑자기 다 맛있죠.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참기름하고 분명히 깨만 넣으면 나쁜 습관이라고 돼 있고 네. 식물성 그러니까요. 기름을 쓴다고 돼 있고 이해가 이게 두 안 가지가 가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식물성 생각이 기름에 오메가3인가 뭐 그게 뭐 네, 많다는 많다고 돼 얘기를 있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름을 쓸 때 네. 우리가 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오메가3, 6가 있는데 많이 아는 거가 우리가 오메가3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없애주고 혈전을 예방해줘서 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두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메가6는 뭐냐? 반대로 얘는 우리 몸에서 필요는 한데
얘가 이제 그 반대로 염증을 많이 만들어주고 혈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6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그 상처 치유에 꼭 필요해요.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3하고 6 중에 6가 너무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얘가 반대로 염증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아까 혈전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윤영미 아나운서 먹는 거 보니까 지나치게 너무 먹는 식물성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죠. 예. 중요한 게 뭐냐? 이건 비율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하고 6가. 저 오메가는 다 오메가인 줄 알았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6가 있고 뭐 3가 있고. 나이도 그래요. 있습니다. 예. 나이도 있어요. 예, 그 비율이 오메가 6와 오메가 3의 비율이 네, 네. 2대 1에서 한 4대 1 정도 돼야 돼요. 네.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식단이 좀 서구화된 식단이 되든가 아니면 윤영미 아나운서처럼 나 참기름 계속 듬뿍듬뿍 먹다 보니까 예. 비율이 막 10대 1까지 가고 요즘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2대 1에서 4대 1 정도의 비율 이런 게 좋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음식을 하거나 뭐 나물 볶음이나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음식을 할 때는 참기름보다는 차라리 좀 들기름을 좀 쓰는 게 기름이 낫고 옥수수유를 쓰지 말고 뭐 콩기름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써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차라리 오메가 3에 좀 섭취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뭐 생선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섭취를 좀 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냥 그게 왜 중요하면 네.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걔가 반대로 우리 피 속에 기질을 갖다 산화시켜요. 산화시켜서 나쁜 걸 만들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들어봤죠? 네.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얘를 갖다 산화시켜서 혈관에 달라붙게 만들기 때문에 오메가6를 뭐 10대 1 정도 그렇게 많이 먹게 되면 식물성이 무조건 좋다. 다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오메가3를 갖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더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 뭐 참기름, 들기름 다 식물성인 것 같아서 콩기름, 네. 포도씨유 다 이게 뭐 콩 뭐 이런 거 식물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이 생각했는데 다르다는 오메가 거죠, 3, 특성이. 6 이걸 잘 알아보고 좀 써야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보니까 번째는- 외출하시는 모습인데 네, 마스크를 마스크에 사용하지 X 이렇게 않았다. 되어 있네요. 네. 한번 요거 뭐 보겠습니다. 대충 감이 오네요. 그렇죠? 네. 미세먼지를 막지 않은 습관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차피 마스크를 해도 숨은 쉬는 건 똑같잖아, 일정량이.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내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마스크를 그 옆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이게 100% 차단이 안 그게 되니까. 얼마나 차단이 되겠으면 네. 어차피 우리가 한국에 서울에 살 거면 뭐 그렇게 그런 거까지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차단을 해야 되나? 또 귀찮기도 하고. 갑자기 얼마나 효과 귀찮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예, 우리 선배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마스크 쓰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리고 해봐야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회정신 해야 돼요. 예. 저도 사실 잘 안 하게 잘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미세먼지 쓸 때 그 마스크가 아주 그냥 일반 마스크 쓰면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땡땡 써 있는 거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해야지만 그게 할 수가 있고 그렇지 걸을 않은 수 있는 건 거의 다 마스크가 따로 들어와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세먼지 할 때, 황사할 때 거기 나오면 네. 먼지가 나오잖아요. 먼지가 딱 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코를 통해서 작은 것도 쭉 가서 폐까지 가요. 네. 그럼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서 몇 년 전에 폐렴을 왔잖아요. 네. 폐렴 기간이 좀 앓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 미세먼지의 10분의 1 되는 초미세먼지라고 있어요. 예. 얘는 문제가 뭐냐? 폐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폐 속에서 혈관으로 들어가요. 피 속에. 피 속으로 들어가요. 혈관으로 가서 우리 몸으로 가서 뺑뺑뺑 돌기 때문에 뇌혈관에 가서 그 염증이 일으키게 되면 바로 뇌졸중, 심장혈관을 만들게 되면 심장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네. 암까지 가서 암세포도 만들고 치매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는 네. 강력한 마스크를 갖다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아니면 외출을 상가거나. 외출을 와서 집에 있어도 먼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럼 꽉 문을 닫아놓은 게 좋느냐?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좋은데 꽉 닫아놓은 게 좋냐? 그럼 공기 안 나가게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문을 갖다 열어놓는데 아침에 하면 안 돼요. 아침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먼지가 밑으로 쭉 깔아져 있어서 10시에서 11시, 12시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쥐한테 미세먼지를 먹은 거 안 먹은 걸 봤더니 폐가 저렇게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네. 아. 이쪽 거는 정상인 거. 네. 이쪽 거는 바로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켜서 까맣게 된 데가 바로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켜서 저것으로 인해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일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요. 일반 마스크를 쓰게 되면 코를 딱 맞게 하고요. 중요한 거는 한번 쓴 다음에 얘는
그 다음날 빨았으면 안 돼요. 어.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럼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어디 그 범죄자로 이제 생각될까봐 이 스타일도 또 안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도 그렇습니다.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아까 보니까 그 북한에서 온 그분이 그러더라고. 현송원 네, 그분이 단장. 얘기하는데 네. 한국에 여기 남한에 오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쓰는 게 솔직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 들어오자마자 예. 샤워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옷을 많이 밖에서 터는 게 좋습니다. 아니 북한도 미세먼지가 분명히 갈 텐데 북한에서도 우리 방송들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북한에 계신 분들도 이참에 말씀드릴게요. 마스크는 꼭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단장도.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55kg, 50kg, 다이어트와 60kg. 관련된 건가요? 한번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다이어트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체중에만 집착하는 습관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예. 숫자에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렇게 네. 집착을 아침마다 하죠. 체중계에서 키로수 확인하는 게 눈 뜨면 하는 일이 바로 일과잖아요. 그건. 저는 이제 욕실 바로 네. 입구에 그 체중계가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예, 두 꼭 번이나 재요? 제가 재보거든요. 이게 습관이 그다음에 이제 되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재요. 얼마나 줄었나 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뻐요. 오늘 아침도 재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저녁을 좀 안 먹었거든요. 네. 한 1.5kg가 줄었더라고요. 와, 랄랄라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그리고 나서 많이 먹으면 2kg가 바로 찌죠. 그러니까. 누구의 본인 얘기하는 몇 겁니까? 끼 먹으면 금방 늘고. 네. 근데 저는 정말 다이어트를 지독하게 네, 네. 하는 편이에요. 워낙 살이 좀 잘 찌는 편이어서. 네. 한때는 몇 달 동안 제가 흰 죽만 먹고 다니기도 했고요. 진짜요? 그다음에 또 바나나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바나나로 요기를 하기도 하고. 아, 그럼 오늘 복장이 개나리가 아니라 바나나 복장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진짜 제가 네. 뉴스를 하러 계단을 올라가는데 네. 그 한 계단을 못 올라가서 제가 아나운서실에 전화한 적이 있어요. 나 좀 데리고 올라가. 핑그르르 도시는 기운이 거죠. 없어서 아. 이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고 이야. 정말 그 다이어트는 평생의 정말 적이자 여성분들 친구이자 특히.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해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체중을 빼도 내장 비만이라고 꼭 나오더라고요. 아, 체크를 해보면 네네. 네. 배도 별로 안 나왔는데 꼭 내장 비만이니까 내장 비만을 빼십시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네. 정말 황당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장 비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장 비만이에요. 썰렁하네요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히 내장 있긴 비만이 있죠. 많으니까. 있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예. 얼마나 이렇게 차이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비만이신 분들에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이제 만성염증과 이제 관련되는 거는 이 지방 세포 자체가 염증을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염증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내 몸 안속에서 특히 내장 지방에 이렇게 계속 장기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게 염증이 되고 또 나중에 계속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암이 될 수도 있는 네.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중계만 이렇게 보면서 숫자에만 집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지방을 태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그렇게 줄었어도 내장 지방은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예. 수분만 빠진 걸까요? 그쵸, 뭐 수분만 빠지는 거 아니면 근육량만 빠지든가 예. 다른 쪽에서 체중이 빠지는 거지 네. 지방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운동을 조금 병행을 하면서 식사 조절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이디어 하나. 내장 네. 지방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를 개발하는 맞아. 대박이네요. 모르잖아요. 우리 내장 비만이 그러니까. 얼마나 빠졌는지는. 몸무게만 아이디어 확인하지 우리가 좋습니다. 내장 지방 양을 잘 체크하지는 아니 그냥 않으니까. 병원에 오시면요 초음파를 하면은 네. 내장 지방이 얼만큼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침마다 오셔야죠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자, 그렇죠. 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셔라. 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 네. 요것도 염증의 일종인가요? 울퉁불퉁한 우리 여성분들 셀룰라이트 있다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도 염증이에요. 셀룰라이트도 일종의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렇죠. 가보면은 울퉁불퉁.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렌지 껍질 같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울퉁하니까. 저거 제 사진을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데 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은 우리가 지방세포가 얘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예. 커진 문제가 뭐냐? 이 옆으로 혈관이 지나가요. 예. 인프관이 지나가요. 예. 예. 커지면 얘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얘가
막히게 돼 있어요. 네. 막히다 보니까 피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서 지장을 염증이 받겠네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해지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서 얘가 섬유화가 되면서 딱딱하게 굳는 게 바로 셀룰라이트예요. 그래서 바로 셀룰라이트도 바로 염증의 일종인데 문제는 뭐냐? 네. 아까 송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그 지방세포가 많이 되게 되면 여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네.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네. 이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은 뭘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발암 물질이 나와요. 그다음에 과도한 활성산소가 나와요.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 혈관 망가지고 암도 생기고 모든 질병이 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아디포카인한 물질이 비만 세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셀룰라이트나 비만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셀룰라이트 그러면 그렇지. 그냥 예를 들어서 살이 갑자기 쪄서 튼 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생살로 많잖아요. 생각하죠.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병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기도 그러니까. 하고 뭐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셀룰라이트가 염증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 오늘 계속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정말 눈썹 빼놓고 다 아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눈썹은 자연산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눈썹은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남편한테 제가 누구한테 호소를 하겠어요. 여보 나 어깨 너무 아프고 진짜 너무 피곤해 손가락도 못 들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그래 당신 고생이 많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저희 남편은 나도 아파. 아. 나는 더 아파. 내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파. 네. 이렇게 보편화를 시키니까 네. 이 가슴이 이렇게 확 막히는 거야. 아.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짜증이 확 확 쌓이면서 그냥 섭섭하니까. 열이 그냥 확 나면 더 얼굴이 붉어지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네. 혹시 이것도 염증하고도 연관성이 있는지 네. 당장 스트레스. 남편한테 제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100%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인의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갖다 조금 받으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데 계속 과도하게 받게 되면 남편한테가 염증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짜증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얘가 바로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떨어질 게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네.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뭘 했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건을 딱 떠올렸어. 그랬더니 떠올리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 세포가 무려 20%가 증가하는 겁니다. 아, 안 좋은 기억. 기억을 떠올리기만 했는데도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죽지 그렇습니다. 않고 떠올리는 것만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그거. 예. 자, 우리가 만성염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 잘 몰랐던 것들 다시 예.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 자, 내가 만성염증이다라고 하면 아까 윤영미 아나운서가 얘기했습니다만 참 피곤하기도 하고 자도 이 피곤함이 안 풀리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네. 그 외에도 내가 과연 만성염증인지 아닌지를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겠죠? 물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만성염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이랑 다르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알 수가 없어요. 알 예. 수가 없다 보니까 병이 이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되는 상태까지 우리가 알면은 이거를 빨리 커트를 하고 네. 병이 되는 상태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막지 못하니까 자꾸 병으로 발현되거든요. 근데 예. 이 상태 만성염증이 있는 상태들을 우리 몸에서 하나씩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나 하는 그냥 가벼운 현상들로 이렇게 힌트를 조금씩 네, 네. 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아무 이유 없이 담이 잘 걸린다. 그리고 몸이 무겁고 자주 붓는다. 네. 또 자주 피곤하고 눈곱이 많이 낀다. 두통이나 편두통이 자주 발생한다. 네. 또 소화불량, 변비, 설사가 잦다. 네.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있고 노력에 비해서 살이 잘 안 빠진다. 네. 또 피부 트러블이 잦고 손톱이 잘 부러지고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입병이 잦다. 늘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먹고 싶다. 자, 10가지. 예. 10가지의 항목에서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지금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영미 아나운서는 몇 가지나 대충? 저 무서워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저도요. 읽으면서 다 제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요. 6가지. 6가지요? 와. 10개 예. 중에 60%? 네, 몸이 무겁고 자주 붓는다, 뭐 네. 피곤하다, 살이 안 빠진다, 네네네. 그다음에 근육통이 있다, 네. 피부 트러블 자꾸 손톱이 이렇게 잘 부러져요. 아, 진짜요? 그런 거 있고, 예. 뭐 늘 아. 배가 고프고, 예. 늘 먹을 게 생각이 나고. 예. 그건 아마 그렇습니다. 6가지. 숫자에만 집착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최혜자 아나운서 몇 개 됐어요? 저도 세보니까 6개. 벌써부터? 그러네요. 어떡하죠? 어떡하지? 오, 자,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한두 개가 있으면 이제 아주 초기 증상. 초기. 네.
네. 3개에서 5개가 있으면 약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상태에서 네. 생활 습관 이런 걸 바꾸면 되고요. 네. 6개 이상이 되면은 심각한 질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고, 근데 염증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데 특히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 됐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네. 항상 중요한 게 1년에 한두 번씩 꼭 염증 수치를 검사해서 내가 모르는 염증이 숨어 있나를 갖다가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염증 수치는 그냥 피만 뽑아서 하면 될까요? 아, 간단합니다. 네. 쉽게 할 수가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내장 지방 얘기도 했었는데 물론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니 해도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운동만 한 게 선생님?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이 굉장히 좋은 건데 네. 그 굉장히 재밌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 몸 근육 속에서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네.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뭐냐? 생리 활성 물질인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을 갖다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면서 염증 세포가 바깥으로 쫙 밀어나기 때문에 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아까 윤영미 아나운서 같이 뭐 죽만 먹는다니 바나나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비실비실 다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절당으로. 운동 그러니까 좋은 거 운동을 아는데. 꼭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좋은 거 아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아니 다른 짬짬이 시간 하는 거야. 내기도 짬짬이. 힘들고. 짬짬이 하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네. 또 이승남 원장님께서 조금 쉬운 운동 진짜 네. 쉬운 거죠? 하기 쉬운 아무 데나 운동, 할 수 있는 거. 실천할 오, 수 있는 좋다. 거. 예, 예. 이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초간단 운동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앞으로 좀 나가 보시죠. 예. 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네, 이쪽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네, 이렇게 쓰신 다음에 네, 이렇게 쓰면 앞으로 될까요? 카메라를 보셔야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원래 왜 그러세요? 방송 많이 하시는 분이 여기 쓰라고 했어 아까. 생방송이기 아까 때문에. 스티븐이 나보고 여기 내가 물어봤거든. 일일이 쓰세요 그랬거든 아까. 그래도 등을 드시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뭘 하느냐? 예. 이 쿠션을 여기다 끼세요 일단. 아, 이걸 껴요? 네. 어. 가운데 끼고, 허벅지에다가요? 네, 허벅지 끼고,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상관 편한 데 끼세요. 예, 이렇게 끼고. 끼고서 그다음에 뭘 하느냐? 네. 그다음에 점프를 하는 거예요. 예? 점프. 줄넘기 아니. 하듯이. 이렇게? 줄넘기 하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요? 네, 하면서 뭐라 아니 그냥 뛰어도 있는데 이거 뛰고 뛰라고요? 이렇게? 자, 시작. 아, 아. PT. 네. 근데 여기에 힘을 줘야 돼요, 여기다. 예. 이 베개가 빠지면 안 되는 되게 거죠? 빠지면 안 돼요. 오, 잘하시네. 이걸 갖다 얼마 동안 하냐? 이거 하는 것만 하면 힘든데. 이게 한, 저희, 건강한 사람은 30분. 아, 이걸 30분을 뛰라고요? 그렇지 않고, 30분을 뛰라고 네. 이걸? 5분은 하겠는데 30분은 좀 그러니까 길다. 처음부터 가면 안 되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네. 순환이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좋아지고 또 한 가지 뭐냐? 여기가 힘을 주니까 어떻게 돼? 아니, 왜 안 하세요? 허벅지에 예, 힘을 들어가게 되니까 바로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잘 빠집니다. 아, 여기에 끼는 이유가 그렇죠. 그냥 뛰는 게 아니라 힘을 주니까 이 배가 배하고 텐션이 유지가 허벅지 되는 근육이 당겨야 되니까. 텐션이 유지가 되는군요. 예. 여기가. 아.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네. 이거 할 때 두 가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그냥 뛰게 되면 어떻게 해? 여기가 관절. 네, 관절이나 관절이 또 허리가 나가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뒤꿈치를 들고 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뒤꿈치 들고. 그렇죠. 훨씬 또 한 가지 편하다. 뭐냐? 그냥 뛰게 되면 꽝 소리 나잖아요. 예, 예. 층간소음이 위험해요. 아래침이 맞습니다. 아래침 엄청 난리인데. 싸우기 때문에 난리 그럼요. 납니다. 예. 두 가지 꼭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분 싸우는 건 아니죠? 아, 이불 위에다가 아니,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굉장히 잘하시네. 또 한 가지 예.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줄넘기보다 이게 운동이 더 될 것 같아요. 더 되죠. 엄청 여기까지 되죠, 하고 이게. 여기 혹시나 딱 뱃살이 힘을 막 빠질 것 주니까. 같아요. 벌써 0.5cm 주셨는데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10번 했는데 지금 막 땀이 막 나네요, 땀이. 여기 더 많이 했어. 헐렁해졌어 엄청. 엄청 올렸어. 야 1인치 줄었어 1인치. 바지 새로 기존의 사러 가야 돼. 운동인데? 기존의 바지 사러 운동이네. 가야 돼, 예. 지금. 기술의 운동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 네. 이거 이제 앉아서 하는 거예요. 네, 앉아요. 예. 여기 앉으세요. 여기, 공에 여기. 앉으세요. 똑바로. 아, 이렇게 이쪽으로 서로 등 대게. 등대고 예. 똑바로 앉아서 아니 공을 깔고 앉으셔야죠. 네, 네. 아, 이 공은 예. 그다음에 이게 테니스 공으로 하면 케겔 운동인데. 그다음에 이제 허리하고 팔을 펴고 네, 네. 이 자세를 갖다가 유지하는 거예요. 예. 유지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한 2, 30초 동안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하면 더 허리하고 좋습니다. 팔을 이렇게 놔요, 예, 그냥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짚지 말고. 짚지 말고 짚지 그래서 말고. 때려도 이렇게 그거 어떻게 돼? 배에 힘이 들어가요, 지금. 배하고 허벅지 힘이 굉장히 들어가잖아요. 중심 잡기가. 잘하시네. 근데 오. 엉덩이를 흔드세요. 좌우로. 그렇게요? 네, 좌우로. 그러면서 하면 어떻게 더 힘을 많이 주기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배에 엄청나게 힘이 엄청 들어가죠. 예, 이게 왜냐면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배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허벅지하고 예, 예. 엉덩이가 근육이 많거든요. 네, 네. 거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아니 됩니다. 이게 저절로 춤을 추게 돼요, 이렇게. 근데 좀 옛날에 좀 노셨나 봐요. 좀 잘 추시는데 보니까. 야, 이거 하다 보니까 말이죠. 예. 여기서 다리 좀 어려운 분들은 예. 손을 좀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짚어도. 되면 힘을 많이 안 들어가요. 짚어도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다. 나이 있는 분들은 좀 잡고 하는 게 좋고. 예, 되게 이렇게. 재밌네요. 이렇게 하고 네. 다리를 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럼 바로 자빠지죠. 무리수네요. 다리를 들면 안 돼. 다리를 들면. 아니 너무- 공이 너무 작아서 중심 잡기 어려운데 좀 큰 네. 공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작은 걸수록 힘을 갖다가 많이 그러네.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게 운동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10대 같으세요 지금 하는 거. 그래 춤추는 거 굉장히 보니까. 까불까불하다 이게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야, 네, 자 이렇게 내장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이면서도 예. 재미있는 운동법을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혹시 염증을 없애는 한방 치료제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운동뿐만 아니라. 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려서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약식 동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과 그다음에 약의 근원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서 좀 예. 이렇게 염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네. 혹시 단 거 많이 드세요? 아까 단 거 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지금 좋아요. 또 단 거 땡기시는 운동했으니까. 운동 많이 아직 너무 심한 운동하신 것 같은데 잠도 잘못 주무시고 오셔가지고. 예. 초콜릿, 예. 아이스크림 예. 너무 케이크. 좋아해요. 빼놓을 수가 없죠. 케이크 너무 맛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 염증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 당도 염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당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마지막 당화 산물이 염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혈당이 굉장히 갑자기 확 높아지고 그러면 이걸 낮추려고 하는 물질들이 나타나는데 역시 염증을 이것도 일으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당이 너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예.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 빵 같은 경우도 또 염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역시 좀 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염증에 대한 모든 것, 특히 이제 만성 염증에 대한 예.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우리 저 이승남 원장님, 네. 네,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십니까? 염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치유비책하는 거가 그거잖아요. 네, 네. 미리 예방해서 미리 병을 만들지 말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단 만성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가서 네. 검사를 해서 염증이 있나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만성 염증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린 단 거 먹지 말고 아까 가르쳐준 간단한 운동 같은 거 하면서 네. 미리 예방을 하게 되면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그 운동을 일단 두 가지를 해봤는데,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하는 PT. 네. 네. PT 체조인데 거기에 베개를 베개를 껴가지고 가운데 좀 더 배에 껴놓고. 텐션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공을 엉덩이 밑에다 놓고 다리하고 팔을 이렇게 뻗은 상황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이 복부에다 좀 텐션을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배에다 좀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배하고 내장 허벅지. 지방, 내장 지방하고 네. 허벅지 근육에 대해서 신경 쓰는 법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유미 아나운서께서는 오늘 진짜 아침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장동훈 씨 나오셨는데 30분 자고 네. 나와서 진짜 네. 오늘 굉장히 근데 네.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너무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요거는 정말 간단하게 쉽게 네. 그리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쫙 몸매를 만들어서 미스 코리아에 한번 도전해보는 또 한 가지는 훌륭합니다. 너무 숨을 떤 기름만 많이 먹지 그러니까 마시라. 마스크 꼭 예. 쓰고 예. 스트레스 덜 받고 예. 좋은 거 챙겨 먹고 예. 오늘 정말 알찬 그런 네. 정보를 제가 치유비책에서 네. 알아서 갑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치유비책은 좀 특별하게 네. 본인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 잡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한 게 저희가 처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 그 윤영미 아나운서의 3가지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바꿔보시라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몸무게.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몸무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체중계를 많은 그냥 숨겨놓을까요? 여성분들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숫자상으로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맞아요.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 그러니까 내가 내장 지방을 얼마나 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숫자에 참 민감해요. 예, 여러분 나이 드리겠습니다. 숫자, 뭐 돈 예. 숫자, 그러네요. 네. 다 몸무게 숫자와 숫자 이런 거 관련이 있네요. 앞으로 좀 제가 예. 그런 버릇들을 좀 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나오신 3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